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리고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2,500만 원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강간죄에서 4,500만 원을 공탁한 사건에서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형사 공탁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형사 공탁 제도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지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었으나 2022년 12월에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형사 공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복사 신청을 한 뒤에 재판부에서 허가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고, 만일 피해자가 인적사항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 복사해서 형사 변제 공탁을 진행하면 되고, 피해자가 인적사항 열람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실 실무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공탁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부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불허가 도장이 날인된 인적사항 열람 복사 신청서 그리고 금정 공탁서, 공소장을 가지고 형사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생긴 초창기에는 기습 공탁 등으로 여러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5에서 법원은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공탁법 제9조 2에서는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 외에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처럼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해놓고 감형을 받은 뒤에 갑자기 공탁금을 회수하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형사 공탁을 하면 형을 과연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근데 상당한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법원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감형을 하는 것이 과연 형이 감경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의뢰인들께서도 합의가 안 되면은 공탁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의에 마치 준해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실무에서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최근에 수차례 형사 공탁을 직접 해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사기죄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피해액의 한 절반 이상 정도를 공탁을 하면 양형에 반영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강제추행죄, 강간죄, 아니면 특수상해죄 등과 같이 비재산 범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통상적인 합의금 이상의 금액을 공탁하더라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 안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양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라면서 법원에서는 대체로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형사공탁에 대해서 아직 실무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제 경험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범죄 사건에서만 형사공탁을 7건 진행하였는데요. 강제추행죄에서 3천만 원을 공탁한 경우 1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건은 모두 양형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이 문제인가? 라고 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이,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리고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2,500만 원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강간죄에서 4,500만 원을 공탁한 사건에서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제 경험상 법원에서는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을 상회하는 돈을 공탁하였음에도 비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법원에서 고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법원 내부적으로는 피해자가 회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면 감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듯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회수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공탁 제도라는 것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공탁금은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기속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고인은 공탁금만 부담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은 전혀 반영받지 못하는 데다가 피해자도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해서 결국 국가만 좋은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의뢰인들께 굳이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형사공탁을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형사공탁 제도가 운영이 되면 아마도 이제 형사공탁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 자체가 형해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형사공탁 제도가 시행된 지가 오래되지가 않아서 아직 실무에서 이런저런 혼란들이 있기는 한데요. 정리를 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형사공탁을 통해서 감형을 노려볼 수는 있다. 다만 감형을 해줄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재산범죄가 아닌 비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하면 합의금 상당의 금액을 공탁을 하더라도 대체로 양형에 있어서 이를 반영해 주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무죄가 나오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탁금을 도로 회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탁금은 국고로 기속된다. 그래서 현재의 공탁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